혹시 지금 대출이 많아서 연체 이력이 있어서 신용 점수가 낮아서 사업 자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하루하루 버티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지시죠? 은행에 문의해보면 조건이 안 된다는 말부터 돌아오고 카드론이나 캐피탈 같은 고금리 자금부터 떠올리게 되시죠. 하지만 그 선택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신용자분들도 정책 자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슈퍼 예산이라는 뉴스 보셨나요? 정부가 728조 원이라는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중 일부가 저신용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빌려주는 돈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걸 정책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자금 설명 전에 지금 상황이 왜 어려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출 이자가 높다는 거 느끼셨죠? 카드론이나 캐피탈에서 돈 빌리면 이자가 10%가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왜 이렇게 높아졌냐면 기준금리라는 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모든 이자의 기준점 같은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건데 이 숫자가 올라가면 은행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카드론 이자도 올라가고 전부 다 같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가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디서 돈을 빌리든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어디서든 돈을 빌리게 된다는 점이죠. 당장 월세 내야 하고 직원 월급 줘야 하고 재료비 결제해야 하니까, 근데 급한 마음에 이자 높은 데서 빌리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좀 잘 되더라도 이자 갚느라 남는 게 없습니다. 번 돈이 다 이자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정책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저신용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한테 일반 은행 대출이랑 뭐가 다르냐면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이자가 낮습니다. 카드론이 10%를 넘을 때 정책자금은 4에서 5%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 원 빌렸다고 치면 1년에 내는 이자가 5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갚는 방식이 유연해요. 보통 대출은 빌리자마자 다음 달부터 원금이랑 이자 같이 갚으시죠. 근데 정책자금은 처음 1년에서 2년은 이자만 내면 됩니다. 원금은 나중에 갚게 해줘요. 이걸 거치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숨 좀 돌릴 시간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버틸 여유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정책 자금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전부 외우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먼저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용 점수가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한 자금입니다. 신용 점수가 뭐냐면 그동안 돈을 잘 갚았는지 연체한 적은 없는지 이런 걸 점수로 매긴 거예요. 이 점수가 낮으면 은행에서 불안해하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따로 만든 자금입니다. 이자는 일반 카드론보다 훨씬 낮고 5년 동안 갚으면 되는데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면 됩니다. 희망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소득이 낮거나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정도 빌릴 수 있어요. 은행에서 계속 거절당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려 볼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돈을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재단이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보증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내가 책임질게, 돈 빌려줘, 이렇게 은행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가 없어도 신용 점수가 낮아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5천만 원까지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정말 많이 낮으신 분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정도 되시는 분들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받기 어렵지 않아? 서류도 복잡하고 신청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정책자금은 카드론처럼 앱에서 버튼 몇 번 누르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심사도 받아야 해요. 시간도 좀 걸립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이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자 낮은 돈을 빌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 정책 자금이나 무작정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결되면 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자금 신청할 때도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뭔지 먼저 알아보고 가능성 있는 것만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정책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상황을 분석해서 어떤 자금이 가능한지 찾아드리고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7,000건 넘게 상담해왔고 승인받은 금액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가 95%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모든 분들을 다 모시진 않습니다. 상담해보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사장님 시간만 낭비되니까 대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도 정책자금 신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